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보게 되는 이것, 바로 임대 현수막에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주 가던 카페 셔터가 내려가 있거나 점심마다 줄 서던 식당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모습,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런 모습들이 당연시되어 매일 보는 풍경처럼 돼버렸을까요? 분명 빈 점포를 보기 힘들 만큼 손님들이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네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었던 자영업자의 처절한 비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대기업과 건설업까지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끝까지 보셔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수치입니다. 눈으로 가장 강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 바로 이 수치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98만 5천 명, 사실상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하루에 2,700곳이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심 먹고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짧은 1시간 동안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110개의 가게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거의 폐업 대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많은 분이 준비 없이 뛰어드니까 그렇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베테랑 사장님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고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영업이라는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부서지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바로 빚이에요. 자영업자 부채 총액이 무려 1,0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인 600조 원의 2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사장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특히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명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사장님들은 지금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큰 구멍 말이죠.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죽어라 매출을 올려도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영원이면 오히려 고마울 지경입니다. 고기에 고금리 이자까지 치면 대개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맙니다.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이 기괴한 구조,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처형대 위에 있는 것 같은 사회적 구조,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구조가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가 처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자영업할 것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오만한 착각입니다. 이건 거대한 도미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대기업이에요. 삼성이든 현대든 결국 물건을 사주는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소비의 한 축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곤두박질 칩니다. 가전제품 안 바꾸고 자동차 안 사고 외식 안 하면 대기업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흔히 낙수 효과라고 하죠. 대기업이 잘 되면 아래로 돈이 흐른다는 말인데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돈이 올라가는 분수 효과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실핏줄이 터지면 결국 심장인 대기업도 멈추게 된다는 사실, 이 연쇄고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도미노는 어디일까요?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길거리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 그냥 미관상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비면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대출받아 건물주는 은행 이자를 못 냅니다. 건물주 걱정을 왜 해? 하시겠지만 건물주가 무너지면 그 건물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흔들립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게 되죠. 이건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건 결국 부동산 전체 시장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건물주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부자 한 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을 담보로 얽혀있는 수많은 금융자본과 연기금,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금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유령 상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앓고 있는 암세포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 아주 작은 위험이었습니다. 진정한 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도미노의 가장 위험한 부분,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PF 부실이라는 말 자주 나오니까요. 이게 사실 자영업 몰락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상가를 지을 때 금융권에 엄청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대출 안 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은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땅값, 더 이상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 건설에서는 대출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받아 건설한 상가와 주상복합들이 자영업자가 망해 더 이상 분양이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건설사는 그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이 금융권, 저축은행들부터 줄줄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미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가 속출하고 있고 그 불길은 이제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억지로 막고는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터지기 일보 직전인 풍선을 손으로 꽉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영업의 폐업과 부동산 거래의 실종, 이렇게 되면 건설업의 붕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해준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경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곳의 세금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계속 경고하는 연쇄고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을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습니다. 미국의 5배,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죠. 미국보다 땅덩어리는 훨씬 작은데 비율은 무려 5배가 넘는다는 것.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전 정신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높은 취업 시장, 계속되는 취업 실패, 번듯한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그 다음 선택지가 식당 아니면 카페뿐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자영업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안전망 역할을 대신해왔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퇴직금을 쏟아뒀고 취업 못한 청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차리는 게 바로 자영업이었죠. 국가가 복지로 해결해야 할 실업 문제를 자영업이라는 위험한 도박으로 떠넘긴 셈이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개인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현실도 버거운데 자영업 사장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약탈적 유통구조입니다. 요즘 배달 안 시키는 집 없죠? 하지만 사장님들은 배달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높은 중개수수료에 배달비까지 떼이고 나면 정작 음식을 만든 사람보다 배달 플랫폼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는 곳도 많습니다. 사장님들은 피땀 흘려 일하는데 이익은 플랫폼과 본사가 다 가져가는 피라미드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거죠. 마치 도장의 원판은 멀쩡한데 찍혀 나오는 종이만 찢어지는 꼴입니다. 누군가의 편리함과 수익이 사실은 자영업자의 고열을 짜는 결과물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옆집 치킨집 망하는 건 그 집 사장님 사정이지 라고 외면했죠. 자주 가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 잠깐 아쉬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무관심하게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각자도생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미노처럼 옆집 사장님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온 겁니다. 내수 경기가 고사하면 여러분의 연봉이 깎이고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며 여러분이 가진 집값도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발가락 끝에 염증이 생겼는데 머리는 멀쩡하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염증은 온몸으로 퍼져 폐혈증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몰락이 바로 그 염증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을 방치하고 개인의 희생으로만 버텨온 시간, 이제 그 고통스러운 정구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함께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하지만 잔인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막연한 희망입니다. 내년엔 좋아지겠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지라며 계속해 빚더미 위에서 버티려는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독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지 마세요. 구조적 붕괴가 시작된 이상 예전 같은 호황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버티기가 전략이 아닙니다. 그 전략이 먹힐 때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털고 나오는 탈출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으며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라날 아이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일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생존이 시작됩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 냉정한 지표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자산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상가 공실과 자영업 몰락은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던져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짐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은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걸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이자만 갉아먹는 피할 수 없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만 한정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 이건 정해진 순서입니다. 상업적인 돈이 돌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건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전체 거래의 실종을 불러옵니다. 현재 지방아파트 거래 실종이 더 이상 남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덩치만 큰 아파트 한 채보다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현금 보유력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갯단 위에 언제까지 서 있을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경로에 서 있지 마세요. 자산의 안전지대를 찾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연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많이 아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전처럼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살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약탈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만 잘 되면 돼,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몰락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적 커뮤니티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언젠가 나의 몰락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생존이 타인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공생의 마인드만이 이 거대한 몰락의 도미노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힘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누군가는 집을 잃고 울지만 누군가는 그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진실을 통해 그 바람의 방향을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몰락은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정상화되는 진통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으세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질서, 그 희망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